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증시를 가장 신속하고 이제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증시도 한 주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전개가 보였습니다. 자,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이번 주에 핵심 경제 데이터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먼저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데이터들이 아주 좀 양호하게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바통 터치를 받아서 물가지표 CPI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매달 한 번씩 발표되는 주요 발표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 CPI, PPI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또 나름 또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했고요. 네. 이번 주 CPI에 대해 또 고민이 없으신 분은 없겠으나 일단 지나고 나면 시장은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랑 소위 흔히 얘기해서 근원 CPI가 있는데요. 헤드라인 CPI를 보면 전월 대비 0.1% 업계 컨센서스만 확인되면 되겠고요. 전년 대비 한 3.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에는 코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4%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세 자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이번에도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예상보다 크게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월가에서 그런 시각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혹시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작으면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낮게 나오면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준이 얘기하는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으나 좀 더 금리가 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눈높이는 높아갈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지 않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다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 수준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나올 가능성, 분명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올해 들어서 주시장을 가장 잘 맞춘 사람들, 가장 공격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대표적인 것이 탐리가 되겠고요. 또 한 분 있다 그러면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 두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지금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보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5% 확률이 5%, 6%밖에 안 되는데 이들은 그런 평가, 그런 가능성을 너무 월가에서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페드워치 툴을 보시면 지금 5, 6% 정도에 불과한 수치로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다만 혹시라도 이분들 예상대로 혹시라도 깜짝 어떤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낮게 나와서 네. 금리가 7월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얘기까지 이들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93%, 94%는 금리가 동결이 예상되는데 이런 7월 말에 있는데요. 네. 혹시라도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9월보다 더 빠르게. 네, 만약 그렇다면 주가는 예상과 달리 금리가 더 빨리 내리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빠른 속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CPI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CPI가 됐건 고용보고서가 됐건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이 됐건 간에 모든 통계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부터요. 지금까지 매번 CPI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날 보면 빨간 날도 있고 파란 날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소폭 플러스 났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결국 CPI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좀 긴 흐름에서 긍정적 시각을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이벤트가 있고 이슈가 있겠으나 해도 된다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으나 너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는 제가 보기엔 불필요한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빨라지고 더 빠른 속도로 혹시 나온다고 혹시 기대하신다 그러면 ETF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표적인 것이 스타일로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요. 11개 섹터 중에서 올해 유일하게 마이너스랑 섹터가 리츠인데요. 리츠는 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들을 한꺼번에 ETF로 투자하는 것이 IWM, 러셀 2000을 한 번에 사는 거가 되겠고요.
리츠 섹터는 XLR이라는 ETF가 바로 리츠를 전반적으로 같이 다루는 ETF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표된 고용지표는 냉각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CPI 예상해봤습니다. 7월이던 9월이던 금리 인하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이 훼손되지 않게 적정한 타이밍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중소형주, 리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도 좀 관심이 갈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체크했습니다. 자, 오늘 외신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2분기 실적 시즌 개막 프리뷰입니다. 시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과 펩시코, 델타항공이 먼저 발표를 하는데 한번 체크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펩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델타항공, 그리고 금요일 날에 이제 주요 IB들,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을, 블랙락 이런 걸 비롯해서 금융주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됩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의 의미가 좀 약간 퇴색되는데요. 미국은 뭐 쉽게 해서 제멋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실적 시즌만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월가에서. 그럴 때 보면 금융주 IB들이 시작하는 날이 우리가 첫 번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일단 얼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한 3주차 정도 되면 빅테크가 하고 마지막 주에 마지막 제일 늦게 유통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는 것이 그냥 상례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실적 시즌에 대해서 걱정을 또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프리뷰 상태에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2분기 주당 이익은요. 연초 2022년 초 대비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이 일단은 전망되고 있고요. 순이익도 2021년 수준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팩트셋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 이익 증가율은 8.8%, 1분기에 2021 1분기 9.4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 최고고요. 순이익률도 마진율도 12%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2분기 섹터별 이익 증가율에 지난 3월 대비 더 높아진 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높아진 이익 증가율, 이익 전망이 상향된 섹터를 보신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6.3에서 18.4로 높아졌고요. IT도 15.0에서 16.4까지 높아졌습니다. 에너지와 이메일 소비자도 실적 전망이 더 상향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망치보다 최근 전망이 더 높아졌냐 낮아졌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식할 때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데 이런 쪽에서 보셔야 되겠고 종목도 이익 전망이 상향된 건 사셔야 되고 떨어진 것은 이익 전망이 예전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영어로 보면 earning revis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리비전이 하락하면 주시장이 재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제가 지금 말씀드린 2분기만 이해되겠고요. 연간 이익 전망 보면 또 비슷합니다. 전체를 보면 10.7에서 11.2로 역시 전체 시장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고요. 섹터별로 보면 역시 커뮤니케이션, IT, 금융, 이미 소비재 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두 개의 우리가 관점에서 두 개 모두 이익 전망이 상향된 섹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빅테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빅테크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주식을 팔거나 이런 의미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다만 이 안에서 빅테크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애플이 많이 올라가서 애플도 보시면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 재미없다 뭐 유유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났었거든요. 커뮤니티 이런 데 가면은요. 그렇지만 애플이요. 오늘 보면 또 5일 연속 올라간 걸 떠나서 5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테슬라도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테슬라 오늘 또 올라가서 테슬라가 9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9일 연속 올라가리라고 생각도 못 하셨던 분은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바닥에서 4월 중순의 바닥에서 지금 거의 80%까지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은 뭐 띄워놓고 자꾸 비중을 여기 많이 실었다 저기 많이 실었다 흔히 얘기해서 사팔사팔 하는 전략은 결코 미국 시장에서는 좋지 않고 특히 주도주가 가는 이런 큰 대형주 중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또 쉬었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맞다. 특히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가장 좋은 상순 하순을 나왔을 때 24번 중에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심하게 넘어가시지만 오늘 1
1일부터 8일 지났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요. 진짜 좋았어요. 매일 올랐습니다. 매일 올랐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냥 이것도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15일까지 보면 상수 1일부터 정확히 보면 1일부터 14일까지 보면 이틀 내립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미국 시장의 역대적 통계를 보면 오늘도 좀 약간 플러스 나고 10일 날이 약간 마이너스 납니다. 그리고 13일 날 마이너스 났던 것이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만 그만큼 미국 시장은 지금 특히 7월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하나 더 재미난 통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7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것이 혹시라도 올해 피크가 아니냐 지금부터 뭐 떨어지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1950년 이후에 지금 74년의 역사를 갖고 하나 말씀드리면 연중 최고의 피크가 7월에 기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7월은 고점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일 수 있겠지만 한번 되돌아보자. 네, 7월에 15일 그 초중반까지는 참 좋았던 전통적이었던 부분이 올해도 좀 이어지네요. 자, 실적 시즌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시즌에 IT와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증시는 긍정적으로 끌고 가시죠. 섣불리 팔지 말라라는 의견도 듣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 토픽 8H입니다. AI가 가져올 산업 전반의 파괴적인 영향이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8개 토픽 종목을 꼽았다. RBC 캐피탈 마켓이. 그러니까 아직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네요.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챗GPT가 나오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엄청 올라간 거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22일이 아마 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불마켓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정확히 지금 쉽게 얘기해서 1000%가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AI가 끌고 간 힘인데요. 그 AI가 하드웨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AI가 수많은 산업이라든가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파괴적으로 혁신시키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RBC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생성형 AI가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다. 라는 관점에서 8개 종목을 일단 뽑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다 아시는 건데 종목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를 보여주시면 뭐 어도비라든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메타 이런 등등등등이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린 것은 올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재미없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반등했지만 어도비 같은 거죠. 어도비는 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국 그리고 여러분 편집할 때 보면 어도 프리미어를 가지고 기본으로 하는데요. 진짜 사람이 노동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그것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화려한 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도비가 어떤 편집이나 방송업계 이런 쪽에서 어떤 새로운 파괴적 혁신을 이루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무디스는 대표적인 신용조사 기관인데요. 신용조사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잘하면 훨씬 빨리 정확하게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엑셀은 IT 컨설팅 및 재무 컨설팅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숫자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컨설팅 해줄 때 예를 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모든 걸 진단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RBC가 뽑은 주식이 8개 종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도비를 비롯해 8개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CNBC입니다. 하반기 관심 주도주. 자, 최근에 이한경이 월가이드에서는 7월의 유망 종목, 크게는 하반기 관심 주도주를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회사 BTIG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고요. 네, 어저께도 하나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의외로 재미없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기 BTIG도 올해 엄청나게 강했던 주식보다는 올해 자기네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재미없는 주식들만 좀 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도미노 피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식들은 올해 재미가 없었던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네가 봤을 때는 뭔가 좀
훨씬 내용이 좋은데 그러나 주가 떨어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안 좋은 S&P 500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의외로요. 룰루레몬의 점유율이 쩔거든요. 점유율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진 것은 네. 나이키이기 때문에 나이키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이런 또 소비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켓시에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요. 근데도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자기네가 봐서는 기회다. 저평가라고 BTIG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노스로 그로만 대표적인 이제 방위산업 업계 회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주요 이제 국방 산업에서 모든 계약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노스트락 그루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방위 산업 주식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고 오히려 재미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평가란 얘기하고 있겠고요. 블럭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도 진짜 이거 저평가돼 있다 얘기하는 거죠.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BTIG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덱스컴입니다. 덱스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위 그 당뇨 진단 그거를 여러분들 집에서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발하고 몸에 부착시켜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덱스컴인데 이것도 워낙 전 세계 이렇게 환자들이 많고 서구화 되면서 이렇게 많은데 주가는 재미없다는 것 자체를 BTIG에선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들이 오늘 보여드린 한 8개 종목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의 하반기 관심 주도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